혼자서 진짜 장사 죽어라고 해도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 둘이 해야지.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이아빠입니다. 장사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보이고 더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내 매장을 운영하다가 매장의 자리가 잡히고 브랜드의 색이 잡히면 단골층도 생기고 사람들에게 홍보도 이루어지고 난 후에 흔히 이제 정체기를 겪게 됩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단골들도 잡히고 정상화된 다음에 정체기가 잡히면 상관이 없는데 어중간하게 장사가 되는데 이게 어정쩡하게 컨셉이 잡히고 정체기가 잡혀버리면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뼈 없는 닭볶음탕집이었어요. 기존에 다른 걸 하다가 그럭저럭 리뉴얼에 성공을 했습니다.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서 순살로만 되어 있는 닭볶음탕을 팔고 맵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닭다리살을 원하시는 분은 닭다리살만, 뻑살을 원하시는 분은 뻑살만 이런 걸 팔고 사이드 메뉴들이랑 사리들 팔면서 어느 정도의 단골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일대가 워낙 이제 홍대 근처 상권이 워낙 많이 죽어서 또 유동인구 자체도 많이 줄다 보니까 약간 어정쩡하게 자리가 잡혀버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닭볶음탕집 말고도 고깃집, 컵카페, 순댓국집, 이자카야, 선술집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버리면 새로운 고객의 유입도 적고 단골들도 예전보다 좀 덜 오고 애매모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혼자가 아니면 둘이서 하라 전략입니다. 이제 흔히 뭐 제휴, 뭐 콜라보레이션 이런 형태로 하는데 특히나 외식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면 옆에 카페에서 뭐 10% 할인, 아메리카노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만 보면 당연히 답이 안 보이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휴,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은 고객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주자가 바로 핵심입니다. 뭐 외식업 같은 경우는 큰 회사 뭐 파리바게트나 뭐 SPC나 큰 회사들 같은 경우들이 영화사랑 제휴한다든지 통신사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거 일반 매장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제휴들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식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제휴, 콜라보 아니면 다른 뭐 업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경쟁에서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애플에서 판매하는 애플워치라는 제품입니다. 모양은 시계예요. 그리고 시계도 기능도 있지만 뭐 사람의 심박수도 체크해주고 지나가다 넘어지면 그것도 인식하고 날씨, 습도, 바이오리듬, 건강상태 거의 손목시계 모양을 한 컴퓨터입니다. 손목에 차고 있으니까 이동도 가능하고 전화도 되고 건강도 체크하고 패션 아이템도 되고 활용 방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애플워치가 가진 특징이자 장점이에요. 자, 그럼 닭도리탕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뼈 없는 닭도리탕이 가진 특징은 뼈가 없어서 먹기도 편하고 뻑살을 싫어하면 뭐 닭다리살, 닭다리살을 싫어하면 뻑살 이렇게 구분해서 먹거나 섞어 먹을 수도 있어요. 맵기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사리도 추가할 수 있고 육수도 리필할 수 있고 볶음밥을 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닭볶음탕집인데 치킨, 퀘사디아도 팔아요. 자, 이제 경쟁업체가 생깁니다. 애플워치의 경쟁업체는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워치가 생겨요. 닭볶음탕집은 주위에 다른 닭볶음탕집이 생깁니다. 이것처럼 나만 가지고 있던 장점을 딴 데서 똑같이 카피를 하고 딴 데서 똑같이 만들어요, 상품을. 그러면 내 매장이 가지고 있는 내 애플워치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내 손님이 내 애플워치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삼성에 가서 갤럭시 워치를 사고 우리 닭도리탕 집에서 먹던 사람이 옆 닭도리탕 집에 가서 사 먹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옆집이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 메뉴를 추가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격을 내린다든지 새로운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뭐 서비스를 준다든지 내 상품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리고 옆 매장이 어떻게 하는지, 새로운 닭볶음탕 집이 어떻게 하는지, 새로운 워치를 파는 집이 어떻게 하는지 매 눈으로 막 쳐다를 보고 얘네랑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플은 상품을 그냥 뒀습니다. 그 애플워치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뒀어요. 이걸 가격을 다운시키지도 프로모션을 하지도 경쟁 갤럭시 워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상품 외적인 것을 건드린 거예요. 제휴라는 이름으로. 바로 나이키와 에르메스와 협업을 한 겁니다. 자, 나이키와 에르메스는 패션 회사예요. 한 회사는 스포츠 전문 패션 회사고 한 회사는 명품 전문 패션 회사입니다. 애플워치 자체, 애플워치라는 상품 자체가 충분히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 이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고객 중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고객과 명품을 좋아하는 고객 둘로 쪼갠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버전, 명품 버전으로 애플워치 두 개를 출시를 합니다. 자, 보통 외식업이든 어떤 업이든 제휴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외식업을 운영하니까 외식업이랑 같이 제휴를 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커피 10% 할인 뭐 이런 것들처럼 말이죠.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휴라는 것은 다른 분야의 평판과 신뢰를 쌓고 있는 브랜드의 장점을 내 브랜드에 심는 겁니다.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닭볶음탕을 팔던 삼겹살을 팔던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옷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영화관, 뭐 타로집 뭐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업체가 아니어도 되고 사람이어도 되고 서비스여도 되고 상품이어도 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닭볶음탕집은 외식업이 아닌 다른 곳이랑 약간 윈윈 개념의 제휴를 맺었습니다. 뭐 공개를 할 수 없는 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돈이 없으니까, 내 매장은 돈이 없으니까, 내 매장은 너무 대중적인 걸 파니까 브랜드가 크지 않으니까 제휴를 할 수 없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건, 마라톤 경기에 나갔는데 스파이크가 너무 낡았어,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아, 그렇다고 안 뛰고 걷는 거랑 똑같습니다. 좋던 싫던 이미 외식 사업이라는 이 마라톤 코스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뛰어야 돼요. 남들은 다른 업체들 끼고 막 자전거 타고 차 얻어 타고 비싼 신발 갈아 신고 물 마시고 쉬었다가 뛰는데 나는 아무것도,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걸어가고 기어갈로 꼴찌하지 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맨발로라도 끝까지 뛰고 혼자 방법을 찾아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덩샤오핑, 중국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긴 한데 아무튼 덩샤오핑 흑묘백묘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뭐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말이에요. 뭐 논란이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외식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과정이나 남의 시선보다 정말로 내가 고객에게 우리 음식 말고 무슨 도움을 줘 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찾는 것이,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지금 같은 포화 상태의 외식업에, 어려운 상태의 외식업에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